2013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마감되는 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2.37포인트 0.44% 더 오른 16,576.66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올해만 52번째, 작년에만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며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7.29포인트 0.4% 오른 1,848.36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며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작년 한 해 29.6% 상승해 1997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들어 마지막 거래일까지 45번의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도 22.39포인트 0.54% 오른 4,176.59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연간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날보다 0.26% 오른 6,749.09로 마감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년보다 13.8%나 오르며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카크 40 지수도 0.46% 오른 4,299.39로 마감해 프랑스 증시의 연간 상승률도 18%를 웃돌았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도 9,552.16으로 지난 한 해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대도시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스탠다드&푸어스 케이스 쉴러 지수가 지난 10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예측치 13%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 기대 신뢰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뉴욕 소재 민간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난 9월 이후 가장 좋은 78.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76.3이며 이전치는 70.4에서 7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지수인 73.5에서 76.2로 상승했으며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시카고 PM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세는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시카고에 따르면 12월 시카고 PMI는 전월에 63에서 59.1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60.5를 내다봤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지수는 8개월 연속으로 50을 웃돌았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PMI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제조업 PMI가 51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지수가 6개월 만에 고꾸라진 겁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51.2까지 밑도는 수치입니다. 국가통계국은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PMI 지수가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경제센 시청자 여러분, 2014년 가보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면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 자금 유출입 동향, 그리고 환율, 무엇보다 테이퍼링 우려 등 각종 이슈에 출렁였는데요. 외국인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44거래 연속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을 세워주기도 했지만 결국 연간 수익률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 0.7% 상승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의 대안으로 부각됐던 코스닥은 5월 말까지만 해도 600선을 돌파하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500선도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작년 한 해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글로벌 증시는 날았죠. 미국의 S&P 500은 연간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자랑했고 일본은 더했습니다. 5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작년 한 해 최고의 상승률을 연간으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도 청마의 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늦은 그런 걸음을 보였지만 적토마처럼 달릴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도 새해 첫 증시 기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새해 첫날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래너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고 원래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에 너무 사랑 감사한데 올해 더욱더 여러분을 섬기고 받드는 청송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뉴욕 증시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 해외 증시는 참 대단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 G20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상승률 1%도 채 안 되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지만 1월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올해도 소위 1월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런지 연말까지만 해도 쉬어가자 전략을 주셨었는데 새해를 맞아 좀 바뀐 전략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집으로 20분까지 제가 상반기 1분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브리핑은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그 목요일날 수요일날 녹화해 있는 거에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70일의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일단 뭐 1분기입니다. 1분기까지는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수식을 해야 된다. 휴식을 해야 된다. 주식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도 이번에 8개를 줄 거다. 8개를 주면 적극적으로 현금화 후에 일단 쉬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볼 것 같으면요. 코스피 월 피봇을 월봉을 볼 것 같으면 월 심리도가 지금 60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심리도가 60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 심리도거든요. 그래서 월 심리도의 60 부분을 한번 볼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심리도인데 월 심리도를 볼 것 같으면 월 심리도가 60 넘었을 때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을 뭐 아주 대세 그런 부분 빼놓고는 이 바닥에 있을 때 빼놓고는 큰 시세가 없었다. 일단 월 피봇 자체 월 그 심리도가 보통 한 40 가까이 갔을 때 주가 상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월 심리도가 지금 60이라는 것은 60에서 그 작년에 내내 60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60에서 움직여가지고 크게 이제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리도 그 월 심리도가 60이기 때문에 심리도 이거는 가장 그 근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올해도 일단 상반기는 쉬어가는 장세 또는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 심리도 자체가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과열입니다. 주봉 심리도가 70이에요. 70이란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수익이 막 거의 별로 안 나는 그런 장세입니다. 심리도가 거의 상투 또는 굉장히 과열인 그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보통 바닥에서 70은 어느 정도 한 두 달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가 어느 20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 자체가 심리도가 70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심리도가 75가 과열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도 내용으로 봤을 때 코스피 자체는 굉장히 쉬어가는 그런 1, 2, 3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틀려요. 코스닥은 주 심리도가 여러분 40에 와 있습니다. 40에 와 있고 월 심리도가 주가가 지금 그 50원짜리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의 반등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피 제가 뭐 코스닥을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코스닥은 이 타임에 여러분 팔고 속된 말로 튈 수 있는 그런 이번의 기회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아다시피 2010년, 11년, 12, 12년 4년 동안 삼성전자 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천하였다 이라는데 과연 그 삼성전자가 올해도 천하를 낼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삼성전자 천하가 앞으로 2년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약세였는데 다른 종목으로 이제 지금 지수를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연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일단은 쉬어가는 국면인데요. 제가 이제 300일 2평에 속임수 국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60일 2평 위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지금 작년 그 6월도 그렇거든요. 올해 있으면 올해 있을수록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1일평의 상승이 61일평의 하락이 예측된 가운데 61일평이 예측된 가운데 지금 주가에 그 61일평 위에 노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61일평이 꺾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한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주식이 상승하지만 삼성전자의 약세, 이 부분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식도 곧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성전자 천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작년에는 굉장히 한획을 그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비해서 선물이 거래 대금이 더 많아져 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객약담금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물 천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3, 6, 9, 12이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둘째 주까지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3월 둘째 주나 3월 둘째 주나 6월 9월, 12월 그 패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그 3월물 자체가 이미 265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263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와야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쉬어가는 국면을 계속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굉장히 파동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물 갖고 계신 분들은 선물 공부를 해야 되는 동시에 엘리어트 파동과 일목균형표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물 차트를 보면 선물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하루 정도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선물에 따라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굉장히 이격을 보인 부분이 선물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곧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선물의 그 파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상관없이 선물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선물 이 부분은 뗄 때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올 3월까지 장을 안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원화의 강세입니다. 지금은 뭐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이 수출 자체가 과연 계속될 것이냐. 거기다가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혜택 본 부분이 반도체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스마트와 반도체는 제가 원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스마트 부분은 굉장히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는 굉장히 우리의 하반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가 최저 1080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화 강세가 계속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세는 글로벌 장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이게 이제 중형주고 소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11% 수익이 났고요. 중형주가 2% 정도 수익이 났고 소형주가 마이너스 3% 수익이 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이 아우르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수가 굉장히 한쪽으로 모일 겁니다. 이 세 파트가 모이면 어쨌든 간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 대형주가 쉬어간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월피벗으로 보면 월피벗 자체가 1월에 굉장히 2100포인트가 한번 보입니다. 2100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이고 그 아랫부분이 2060 부분이고 중심 부분이 2000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랫부분이 1950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세가 장 자체가 1월 달에 굉장히 월피벗이 크지만은 월피벗이 과연 많이 올라갈 것인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월피벗이 상방향보다는 저는 하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향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 2100이나
1900 이건 아닐 것이다. 1950에서 20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인데 지금 2010포인트에서 2050 40포인트 먹으려고 2% 먹으려고 지금 이 고가에서 거래량 없는 장에서 위 리스크를 낳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쉬어라 동네를 할 것이고 여러분 그 사이 이 피벗을 보면 피벗이 얼마쯤 정확했는 것을 냉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벗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피벗이 보면 과거 피벗이 지금 그 6개월 전에 피벗이 상단에 닿았습니다. 6개월 상단에 닿았으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이번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하단에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올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냉정한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월 피벗으로 봐서도 주 피벗으로 봐서도 주 피벗이 2020에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월 피벗도 보면요. 월 피벗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심선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벗으로 봤을 때 주피벗 자체가 2020의 저항 지금 한 10위 정도 여력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무거운 것은 선물과 피벗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악재가 한번 지금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오늘 영업일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확실한 액션은 다음 주 주피벗이 나온 다음에 월피벗과 상계해서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계속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피벗도 여러분 보다시피 2020포인트의 저항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피벗과 1피벗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20의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과연 2000포인트가 지지냐? 2000포인트 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이번에 2000포인트 깰 때는 개입 자체를 내면서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00포인트로 지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이제 이 플로우 차트를 보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사실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긴급적으로 사가지고 올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것은 절대 리스크를 안는 부분이고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신고가 글로벌 주식이 신고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2,400, 2,500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주식보다는 선물에 휘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특히 1월은 가기 차들어 봤을 때 횡보 국면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를 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고 지금 장이 작년에 비해서 OECD 비중이 1%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간 주가는 바닥에서 거의 300포인트 뜯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무리하는 장세를 보여가지고 많이 데미지를 입는 그런 모양을 보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이제 역시계 곡선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래가 줄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가가 크게 한번 짧은 시간에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래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전력 투구, 정계자 주식을 틀로 담그는 그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차들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뚝 떨어져 있는 매물이 보입니다. 뚝 떨어져 있는 매물은 천공 부분이 있어요. 이 천공 부분이 있는데 이 천공 부분은 여러분에게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천공 부분에 주식이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고점에 다 팔고 지금 기지개를 키우고 있고 호재를 내면서 여러분을 주식을 더 싸게 꼬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눈물로 안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꼭 쉬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제가 사락할 때 분명히 사락하겠습니다. 사락할 때 사락할 테니까 여러분 턱하니 쉬고 한번 기다려보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표가 주대에 있는 시청자가 되자 했는데요. 원래는요,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시청자 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너무 주대 없이 움직였는데 원래는 주대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대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됨으로써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을 더욱더 섬기는 청송촌놈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신창원 대표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 1분기 전망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코스피는 결론이 여전히 쉬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60일 2평 부담,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심리도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셨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한 2달여간의 반등 국면이 예상되니까 미리 물량을 줄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투자 팁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신창원 대표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새해 첫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추천주는 특별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이틀간 쉬면서 이제 많은 차트를 돌려보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가 많이 상승하는 개별주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청마의 해입니다. 그래서 좀 뛰어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대중의 안정권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현대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차입니다. 대주지분이 현대모비스 25%, 국민연금공단 7%, 현대차 자사주 5%로 안정적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부분의 매출이 86%, 금융 부분과 철도 차량 제조 매출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수 시장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3,322%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NJ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 또 부품주들이 한 20-30% 다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만도, 한일 그런 종목은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차트를 보시면요, 전에 현대차가 신고가 27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21만 5천 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부분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인 23만 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61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3만 6,500원 이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2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22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기아차를 보시면 기아차가 최고가 68,900원에서 최저 한 5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종목도 현재 바닥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위해서 파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또 손실폭이 크죠. 손실폭이 한 25% 되는데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한 6만 원이나 6만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20% 하락했다가 반등 추세입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의 만도도 있죠. 만도도 15만 원짜리가 한 11만 5천 원까지 왔다 반등 추세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 관련 부품주가 낙폭 과대 이후 반등하는 추세니까 여기서 약간 기술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지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빠져도 기관이 사고 더 빠져도 기관이 샀었는데 외국인까지 나페를 같이 사면서 3%대 급등했던 현대차 60일 이평선까지 회복이 가능하겠다. 오늘의 최강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CJ를 리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초에 한 달 정도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우와 7거래 연속 무려 나페를 6%대 급등하면서 딱 한 달도 채 안 됐죠. 목표가까지 달성 10% 넘는 11%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잘 튀어오는 종목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CJ 오쇼핑,
CJ, 대한통운 뭐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8%에서 10% 이상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CJ는요, 대주주분이 이재은 씨 43%, CJ 자사주 10%로 안정적입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6%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제가 그 바닥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죠. 근데 거의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종목 항상 바닥권을 추천드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바닥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반등이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은 뭐 문자를 받으신 분이든 안 받으신 분은 좀 사놓고 지그시 한두 달 기다리시면 거의 상승률은 80% 정도 나오니까 지그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수익률 좀 잘 나오는 어디 종목 없나? 잘 고르는 유령 궁금하셨던 분들은 최명성 멘토님이 2,000 종목 돌려서 나온 결과를 소개하는 최명성의 최강 종목 코너를 열심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01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이 마지막 거래일 납회일 날 수급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5장 들어서 기관이 순매수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외국인들이 장 막판 1,000억 원이 넘는 현물의 사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막판 뒷심이 마지막 폐장일에 보였다라는 점에서 재밌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대되는 1월 효과, 가보년에도 좀 적용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통계적으로요.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오를 확률이 현재로선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열의 반 이상, 열의 한 6%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올해 새해 증시 첫날이 잠시 후에 열리게 될 텐데 한 해 주식시장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그 첫날 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좀 올라야 될 텐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제조 PMI가 바로 전날 공개가 됐었는데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작에 중국이 뒷걸음질 치면서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청말 해니까요. 잠시 2부에서 새해 첫날 개장 분위기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